국립공원 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지만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자본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내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성산읍을 선정하기 위해 경쟁 후보 지역의 자료를 조작해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체국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집배원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라산에 한정됐던 제주 지역 국립공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오름군락과 곶자왈, 천연보호구역 등 12개 지구가 새로 포함되는데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대 영산 가운데 하나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됐습니다. 이제 한라산뿐만 아니라 오름과 곶자왈 등도 국립공원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제주 국립공원 잠정 대상 구역은 한라산과 중산간, 오름군락과 곶자왈, 해양도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등 12개 지구로 공원 자연보전지구와 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의 용도지구로 추진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제주도 면적의 8%를 차지하는 국립공원 면적은 20%가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서로 연결해주는 생태계 연결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며 생업활동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번체를 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아니 된다. 이런 인근 지역이니까 완충구역이니까 아니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지정을 해놔야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하려면 국가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개인 땅을. 제주도는 다음 달에 국립공원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11월쯤 환경부에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국립공원 지정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외화 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중국 자본들이 추진하던 개발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불똥이 제주 지역 하도급 업체들에게 튀고 있는데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계 자본인 로긴제주가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 지역에 조성하는 해반산 리조트 공사 현장.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공사가 공정률 25%에서 멈춰섰습니다.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토목과 조경 공사만 조금씩 진행될 뿐 건축 공사는 중단된 겁니다. 중국 쪽 은행에서 이미 이게 어떤 정도로 나가는지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 사용처가 세밀하게.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를 보는 건 도내 하도급 업체들. 중국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 업체인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달 동안 노동자 임금과 자재비 등 피해 금액만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철거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원청 업체는 공사 재개가 불투명하다며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던 식당이나 철물점 아니면 장비들 그런 부분까지 하면 물론 자기는 조그마한 영세 업체고 하지만 이런 한 건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5천 명, 1만 명까지도 고스란히 피해를 같이 입을 수 있다는. 이곳 외에도 제주 헬스케어 타운과 무수천 유원지, 열애당 리조트 등 중국 자본이 투자한 대형 개발 사업 4곳이 중단된 상황. 투자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사드 배치의 여파로 분기별 제주 지역 소비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 지역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3.2% 줄어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90% 이상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성산읍 지역을 공항 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경쟁 후보지들의 자료를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로 최종 선정한 성산읍 지역. 후보지 31곳 가운데 소음 피해가 적은 데다 기상 조건도 좋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선정 근거로 삼았던 용역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후보지가 두 곳이나 있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 지역인 신도 1은 건축물이 많다는 이유로, 내륙 지역인 신도 2는 소음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신도 1 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경지여서 건축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도 2 지역의 소음 피해 등고선에 엉뚱하게 신도 1의 것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인근 모슬포항이 포함돼 피해 주민이 많은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신도 2의 소음 등고선이 아닌 신도 1의 소음 등고선이다. 소음 등고선이 신도 1의 그림의 그 바닷가로 바로 가는 그 부분하고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도 1 지역과 2 지역 모두 소음 피해 지역에 모슬포항이 포함된다며 건축물 숫자에 모슬포 지역까지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측에 대정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걸쳐가지고 이렇게 위치가 걔가 어디다 이렇게 그런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 자료, 그 신도 1, 2가요. 약 한 1km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와 용역진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내년까지 소방공무원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6명을 채용해 119 구급차의 탑승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립니다. 또 내년에 34명을 충원해 외도 119 센터를 신설하고 김영과 성읍 119 지역센터를 3교대로 전환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182명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체국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요즘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제주 지역 집배원들의 업무 사정은 어떨까요?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손석훈 씨. 오토바이를 세우고 우편함으로 달려가 빠른 속도로 우편물을 정리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보니 이마에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을 10시간 이상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보내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좀 아쉽습니다. 중기 배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뛰어다니는 곳이 많은데.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4,800여 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2,000명이나 많은 상황. 인력이 10명 이상 더 필요하지만 충원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제주에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시간 외 수당 정상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예비 인력이 전혀 없고 연차 쓰는 것도 되게 힘들고 토요일도 이제 격주로 나와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직원들이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모두 70명.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었던 버스 우선 차로의 일부 구간 개통이 연기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전신주 이설이 늦어져 개통 시기를 10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항로와 물선에서 국립제주박물관 사이에 버스 우선 차로제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장에 이상순 전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상순 내정자는 올해 62살의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출신으로 제주대 원예학과에서 농학 박사를 취득한 뒤 농업 분야에서 40여 년간 근무했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제주도는 공보관에는 제주일보 기자 출신인 강영진 정책보좌관 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제주시 아라지구 행복주택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아라이동에 27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규모의 행복주택 39세대를 내년 4월에 완공해 학생과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기공식에서 행복주택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보증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4회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박인비가 국내 대회 첫 정상에 도전합니다. 박인비 선수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회에 애정이 많은 만큼 KLPGA 첫 우승으로 제주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화의 김지연과 롯데의 김혜림 등이 출전해 열전을 펼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화북동 거로 사거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과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3살 문모 씨가 숨지고 36살 고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수거 차량과 승용차 한 대가 먼저 충돌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 등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채석장 숨골에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일대 양돈장 2곳이 근처의 탕 속으로 분뇨를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장주들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양돈장 3곳도 무단 배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